안녕하세요. 자슬린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완승으로 끝났죠.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적극적인 지지와 홍보가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노렸던 노림수가 무엇인지, 또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2차 전지의 기회가 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 좀 나눠볼게요.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박빙이라서 경합주에서 재검표 절차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당선을 가리기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결과는 트럼프의 완승으로 끝났죠. 이렇게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된 데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기여도가 매우 컸는데요. 머스크는 정치자금 모금단체를 만들어서 최소 한국 돈으로 1,80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트럼프 캠페인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 직후 머스크의 테슬라는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이후로도 계속 상승을 거듭하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를 선택한 머스크의 노림수가 제대로 통한 거죠. 그렇다면 왜 머스크는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머스크가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규제 완화적인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의 이익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은 전기차와 FSD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 작동에 기반이 되는 AI 서비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의 우주 산업,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옵티머스 로봇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인 자율주행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통해 자율주행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빨리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최근 주요 일정의 타임라인을 보면 10월 11일에 위 로봇 행사를 진행했죠. 당시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세한 정보 공개가 없다는 실망감으로 테슬라의 주식이 곤두박질 치긴 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밀리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11월 6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테슬라의 주식은 20% 넘게 계속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자율주행과 AI 등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즉, 테슬라의 FSD가 레벨 3를 넘어 레벨 4 단계 등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도 머지않은 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선택했고 그 노림수는 제대로 통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승승장구를 기록 중인데요. SBS의 뉴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더불어 중국 기업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고요. 뉴시스 뉴스에서도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효율화 위원장이 되면 정부기관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안전성 여부 조사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도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도 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안정성 면에서 충분히 안심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 막혀 있었던 것인데요. 다소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빠른 완전 자율주행 실행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로봇택시,
Dead or Alive라는 레포트가 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포트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3와 모델 Y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얼마 전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진행할 때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공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아마도 2025년 하반기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레벨 4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이렇게 자율주행에 적극적일까요? 일단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어 운전자가 없는 무인 차량들이 도로 위에 많이 다니게 되면 세상은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일단 차량 안은 업무를 보거나 휴게 공간 또는 영화 시청 등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엠포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개념인 거죠. 차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개념. 테슬라는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 공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파생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공간의 플랫폼화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통해 세상을 선도하고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차 안에서 이용객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등 여러 편의 서비스를 즐기는 이미지인데요. 차 안에서 이런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자율주행 운영자인 테슬라가 제공하면 파생 수익을 얻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식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앞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산업에는 전기차가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은 고도의 소프트웨어 작동이 가능한 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이 차량에 탑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전력 소비량은 이미지에 있는 현재의 내연기관 차량 배터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조그만 내연기관 배터리로는 전력 소모량이 막대하게 커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테슬라가 뜬다면 2차 전지 산업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물론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상승을 거듭하는 미국 시장과 테슬라, 2023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을 거듭하는 한국 시장과 2차 전지.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전기차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반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는 있으나 전기차의 핵심인 2차 전지는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내재화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으나 수율이 많이 안 나오면서 차량 생산도 함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의 핵심인 전극을 대량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실패로 결론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다가올 상승기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